자, 여러분들 특별 95회차 실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377페이지고요. 네, 회사는 955번이네요. 덕봉전자. 자, 그러면 문제를 보죠. 어디요? 377.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자, 아래의 자료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세요. 지금 거래처 등록 입력이네요. 자, 거래처 등록 나오면 항상 어떤 거래처인지 보셔야 됩니다. 회사명 은빅 상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거래처죠.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씩 해보면, 자, 일단 거래처 등록 눌러서 여기 있죠? 코드가 751번. 회사명은 주식회사 은빅 상사. 유형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10892524. 대표자 김빈나. 사태 노송. 종목은 가전.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장인데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대요. 그럼 우편번호 입력 저 생략하는 거 할게요. 이걸 그대로 치시면 돼요.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해남로 101. 여기까지가 신주소죠. 그리고 아래에다가 어느 동 이런 거 있지, 그쵸? 가로치고 비즈 나워 1001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지우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쓰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해남로 비즈 타워 1110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좀 불안하시면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테헤란로 이렇게 여기 있죠? 1102 비즈타워 옥상동 비즈타워인데 그러면 이거 직접 치시는 게 낫겠네요. 방금 보이셨어요? 여기다가 비즈타워 100 이렇게 치는 게 맞겠죠? 자, 됐고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랍니다. 왼쪽 찍고 오른쪽 작업이 항상. 자, 첫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자, 미수금 찍고 자, 동해가 얼마냐면 2,885만원. 그 다음에 샛별전자가 2,450만원. 희망카드가 3,730만원. 쉽죠? 그 다음에 단기 차익 찍고 여기에서 진성에 대한 게 3070. 그 다음에 천안은 없네요. 없으니까 F5번 삭제하셔도 되고요. 0도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0이라고 하셔도. 그 다음에 대한은행에 대한 게 1930만원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게요. 자, 보니까 요거는 그 전기분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누락이 발견됐대요. 누락한 거니까 요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보험료 판이라는 건 요게 비용인데 판매 이거 손익계산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장 중요하니까 이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손익계산서에 가야 되는 놈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대변에 있으니까 보험료가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120만원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 그리고 여기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니까 얘는 재무상태표로 가면 되겠죠.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의 선급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을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120만원만큼요.
어떻게 하시냐? 자, 일단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가요. 뭐 재무상태표 먼저 가셔도 되긴 해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여기 보험료가 7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락된 보험료를 대변으로 120만 원을 깠더라면 이 800번대 보험료는 얼마만 되냐면 600만 원만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여기에서 120은 까야 되잖아요, 대변으로. 120만큼 감소한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가 600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으니까 이익은 커지겠죠. 그럼 이거는 아직 오류를 수정하기 전 이익이고, 얘를 수정하면 이제 오류를 수정한 후에 이익으로 바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 단기순이익은 이제 올바른 숫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기순이익이 다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우리가 영향을 주잖아요.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여금에 영향을 받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가셔서 불러오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2,480만원, 2,600만원으로 바꿔주시면 이 위에 있는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올바른 숫자가 됐을 겁니다. 그럼 다시 요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금액과 일치해야죠. 그러면 지금 얘를 복사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얘를 늘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늘립니다. 어디 갔어? 죄송해요. 어디 갔어? 잉여금 적응해야 되죠. 2,720만원 복사하면 돼. 2,72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대차 차익이 뜨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뭐냐면 우리가 뭐 안 했어요. 여기서 선급비용 안 늘렸죠. 그러니까 여기 차변에 선급비용을 자산이 차변이니까 선급비용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급비용이 없네요. 없으니까 여기에 새로 잡아야 되겠죠. 새로 잡으세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 여기다가 선급 비용 120만원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체체가 없어졌죠. 이렇게 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가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이렇게 해줘요. 그죠? 좀 이것도 어려워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하겠습니다. 일반적인요. 자, 보니까 자, 이자 비용 50만원을 지급했어요. 지급하면서 이 원천인수세 137,500원 요게 예수금이 되겠죠? 제 3자인 최윤진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나머지가 현금이 감소하면 되겠고요. 7월 3일자에 차변의 이자 비용은 총 50만원이죠? 여기서 예수금이 부채가 일단 증가하는 거고요.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부채 증가. 세무서에 내야 될 부채가 137,500원. 나머지가 현금이 감소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대율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한 대금. 여기 핵심이 언제 외상으로 처분했는지 몰라도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처분했을 때 이때는 기계장치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잡아 썼었겠죠. 이해되세요? 잡아 썼었겠죠. 얘가 회수기일이 도래해서 700만원의 미수금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는 채권이 700만원 없어지면서 당좌예금이 늘어야 되겠죠. 이 문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기계장치 까시면 안됩니다. 팔았던 거, 외상으로 팔았던 건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외상으로 팔았던 걸 8월 19일날 받은 거니까 그 받은 회계처리 하라는 얘기예요. 8월 19일날 대변의 미수금 딱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채권이 대율을 700만원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이때는 당좌예금이 늘고 만약에 그 대율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 드는 거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지만 지금처럼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당좌예금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변에 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KG 물산으로부터요, 여기 토지를 구입했대, 8천만원에.
근데 대금 중 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요. 잔액은 얼마냐면 3천만 원 되겠죠. 요 3천만 원은 토지 샀으니까 조심하시기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인데 이게 만약에 사용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출제가 되면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사면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토지를 구입하면서 이거 외상을 한 거잖아요. 3천만 원은. 그럼 이거 미지급금이죠. 재고자산 매입한 거 아니니까. 네, 미지급금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취득세 나왔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무조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해당 자산에 얹어야죠. 그럼 이 500만 원의 취득세는 내 토지라는 자산에 얹어 주시니까 토지는 총 8,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9월 10일자. 자, 차변의 토지 금액은 8,5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5천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현금 나왔죠. 500. 나머지는 미지급금. 네.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줘야죠. KG불산.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서울부품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우리가 매출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판 거니까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팔고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란 얘기죠. 부도가 발생했대요. 조심하시고, 우리가 부도는 망한 게 아니라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이 됐다 그 뜻이었죠. 그래서 해당 어음은 부도 처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회수 가능성이 있어 대손 처리는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더 이상 정상적인 어음 아니야 라고 해서 10월 1일 날 받을 어음을 깝니다. 정상적인 어음 아니잖아요. 거래처 서울 본 것이고, 네, 내가 2천만 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거절당해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어음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했죠. 요 부도 어음과 수표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대손충당금 달고 다니는 거. 그럼 이렇게 대손충당금 달고 다니는 건 우리가 채권이란 얘기니까 거래처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인 부도어음과 수표하시고, 네, 여기에다가 서울 부품 거셔야죠. 왜냐면 서울 부품한테 내가 지금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채권이 아직까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재는 31페이지 겁니다. 참고하세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이 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 이건 떼인 돈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 교재 33페이지에 있어요. 대손 채권 회수. 자, 이거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11월 15일 날 차변으로 받은 거 적어 있다. 보통 예금. 그리고 조심하실 게 대변에 채권 까시면 안 됩니다. 대변에 채권 까시는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됐었죠.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심하시고. 왜냐면 이거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대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손이 확정이 됐을 때 대손 충당금 1,500만원, 네, 이렇게 까고 외상 매출금 1,500만원 이렇게 깠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대손이 확정된 회계 처리를 취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떼었던 회계처리를 했는데 그걸 받아냈거든요. 그럼 취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를 반대로 돌려야죠. 네, 매출 500만원 대손 충당. 이렇게 우리가 취소라는 건 분계는 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채권을 회수했죠. 채권 회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예금 1,5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500만원,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거예요. 떼었던 돈 받은 것.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외상 매출금은 안 나오죠. 이렇게 삭제.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외워주세요. 이렇게 떼인 돈 받으면 대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33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어렵지 않죠. 자, 인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1,200만원 중 700만원은 어음받았대요. 그럼 외상 매출금 자체가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니까 이 700만원도 재고 자산과 관련된 어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당좌 예금으로 회수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늘겠죠. 자, 12월 27일. 자,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일단 1,200만원 감소해야 되겠죠? 채권이니까 거래처 인천 상사 것이고 금액은 1,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어음 받은 거니까 채권 거래처 것이고 받을 어음. 나머지가 당좌 예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3번 유형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7월 1자 읽어보면요. 보니까 자,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외상 매입했대요. 그럼 재고 자산을 전부 다 외상 매입했으니까 전 외상 매입금 전부 다 외상 매입금이니까 전 외상 쓰겠습니다. 그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이죠? 그럼 매입 유형의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쪽에 영세가 되겠네요. 7월 2일자 매입 쪽에 영세. 공급가액은 230만원. 그것은 없겠죠, 영세율이니까. 자, 거래처는 소대상사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가 맞죠? 분계 유형은 외상 매입금이니까 전에 외상할게요. 그럼 차변의 원재료 맞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이렇게 된 거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잘 나오죠. 뭐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래요. 형질을 변경한다라는 건 뭔가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상태로 쓰기 위한 건 우리가 다 쓴 거 비용 처리 안 되고 토지에 얹어야죠. 예, 그래서 요거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토지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요 건축사 사무소에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를 부담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개정 과목은 최종적으로 토지인데 그것과 관련된 매입세 부담했고 세금 계산서까지 받았으니까 이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인 겁니다. 이런 유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전액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얘는 혼합이 되겠죠. 7월 25일자. 자, 유형은 54번 불공.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거 하셔야 되니까 300만 원이죠. 조심하시고. 거래처는 건축사 사무소. 네, 전자가 맞죠. 그리고 불공제 이렇게 블럭 쳐져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계 조심하시고요. 자, 분계 유형은 보통예금 나왔으니까 혼합. 이건 개정과목은 토지죠.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쓴 게 취득 부대비용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취득 원가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 자산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또는 원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330만 원의 지출을 내가 토지를 원하는 상태인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 나간 거잖아요. 토지로 가야 되겠죠. 논리예요, 여러분. 대변에 보통 그 다음에 3번. 자, 보니까 자,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800번대 접대비죠. 요 냉장고는 5대. 조심하실 게 비품은 안 되겠죠. 미지급 이거 접대비. 자, 별도를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비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니까 요거는 뭐냐 미지급금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혼합이 되겠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럼 접대 목적이 불공이고 여기 매입세 부담했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얘도 불공이 되겠죠. 8월 2일자 유형은 불공. 공급가액은 대당 300이니까 1,500일에 5대니까요. 거래처는 해진 행동한대로 이거래. 전자가 맞고 그 다음에 블럭 쳐져 있으니까 F2번에서 접대비. 혼합이죠. 조심하실 게 여기 비품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접대 목적으로 냉장고 샀으니까 이건 800번대 접대비가 돼야 되겠죠. 접대 목적이니까 접대비.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미지급금이죠. 전액 미지급금이면 혼합 쓰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도 조심하셔야 되죠. 뭐냐면 우리가 2만 달러의 선적을 우리가 제품을 8월 10일 날 완료했죠. 근데 수출 대금은 8월 30일 날 받기로 했대요. 그럼 20일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제품을 전액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그럼 전액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선적일 시점의 환율은 1150이니까 요 달러당 1150원에 2만 달러 곱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되겠고요. 수출한 금액. 또 전부 다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거니까 전액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저는 외상 걸겠습니다. 8월 10일자. 자, 유형은 수출. 공급가액은 2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2300만원. 거래처는 미국의 소재 P죠. 그 다음에 블럭 젖어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얘는 직수출이죠. 수신고번 생략하라고 있고, 이게 유형은 전액 외상 매출금이니까 저는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8월 30일자 환율을 줘도 8월 10일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20일 뒤 환율을 모르잖아요. 문제에서나 준 거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대명으로부터요.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 이게 원재료가 되겠죠? 예를요, 부가가치세 별도를 전액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구입했으면, 당자수표 발행하면 당자예금이 감소하죠? 혼합. 자, 그리고 구입 유형이고 원재료를 매입했고 매입세 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쪽에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9월 19일. 유형은 매입 쪽에 과세. 공급가액은 1000개 곱하기 개당 8,000원이니까 800만원. 거래처는 전자라고 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계 유형은 전액 당좌 예금에서 나가야 되니 감소해야 되니까. 그럼 원재료 매입한 거 맞죠? 사변의 원재료는 맞고요. 그럼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6번. 그럼 임가공은 대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쪽 외주 가공비 제조니까 500원대로 처리하라고.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주 가공비 주게 되면 뭐 잘못한 건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럼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 쪽에 과세가 되겠고요. 전에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저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자에 유형은 매입 쪽에 과세.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우리가 1200. 거래처는 대한제작한테 의뢰 세금서 받았죠. 전자고 분계 유형은 전액 현금이니까 저는 현금 할게요. 그럼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 가공비죠. 외주. 제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533번 외주 가공비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자, 결산이니까 수동자동 구분할게요. 자, 일단 수동. 그리고 이렇게 기말에 재고자산 나오면 이거 자동. 그리고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죠. 얘도 자동. 수동 안 할게요. 감가상각 수동도 가능하지만. 자, 해보면 자, 문제 5번에 1번. 이거 안 했네. 이거 더 짧게 여러분들. 죄송해요. 순서 좀 바뀌었네. 12월 11일자. 자, 그럼 여기서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그럼 전부 다 비용, 5월 1일날 이때 전부 다 비용 처리, 전액 비용 했다는 얘기죠? 전액 비용. 비용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280만원은 다음 연도 거래요. 우리 항상 비용은 단기 개념이죠. 그러면 280만원만큼은 올해 연도의 비용이 아니니까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비용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럼 그 비용은 보험료니까 보험료라는 비용 차변에 있는 애를 취소하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네, 280만원 취소하고. 그럼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다음 연도니까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그러면 내년도치를 먼저 낸 보험료가 있으니까 상급 비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상급 비용 처리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올해 연도말 입장에선 상급 비용 280만원 처리하라는 얘기가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대변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21번 280만원만큼 내년도의 비용을 취소해야죠.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회사가. 회사는 성급 비용 처리 안 했는데 내년도의 비용을 먼저 낸 거니까 올해 연도가 입장에서 상급 비용 잡으시는 거고. 여긴 거래처 안 걸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거래처 거셔도 상관없어요. 메리츠 이렇게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2번 우리가 자동 결산을 푸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죠. 기말 원재료 문제에서 530만원 요 쭉 내리시면 여기에 기말 제공품이 880만원, 기말 제품이 105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기말 재고대산 입력은요. 그 다음에 3번. 자, 감가상각인데 조심하실 거 우리 감가상각은 꼭 본사, 여기 영업부는 본사고요. 공장은 그러니까 본사랑 공장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물하고 비품은 우리가 800번대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차량 운반부 요 파란색 차량 운반부는 우리가 공장이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 입력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위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 감가상각비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800번대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럼 여기는 본사 쪽이 되겠죠. 우리가 본사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영업부니까 건물하고 비품이잖아요. 여기는 건물하고 비품만 걸어있죠. 1,500만원과 비품이 여기 있네요. 비품이 180만원.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 찾아요. 여기 감가상각비 보니까 500번대죠. 여기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에 대한 건 차량 운반부니까 여기 차량 운반부에 560만원 이렇게 꼭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실게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결산 지금 2개나 있으니까 다 했으면 마지막에 전표 추가. 자, 이거 이제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보니까 자, 회사가요 제조공장 창문이 파손되어서 수선을 했대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이건 500번대 수선비죠. 얘를 일반 전표 입력했답니다. 근데 국민카드로 결제했고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카드니까 우리가 매입 쪽에 카과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야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했냐. 일반 전표 삭제하고 있어야 될 메인 매출 전표에 새로 가라. 이거 하는 거죠. 뜬금없이 신용카드 사용분은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래. 원래 미지급인데 하라는데요. 해야죠 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곳인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이걸 지워야 되겠죠. 500번 수선비 지우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8월 17일자로 입력. 자, 유형은 매입세 공제되는 카드니까 카과,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 입력하면 쪼개질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지출한 곳이 대한유리죠. 조심하시고. 블럭 있으니까 F2번 누르셔서 얘가 국민카드 분기유형 카드로 할게요. 카드. 자, 근데 이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하라고 했죠. 원래 미지급금인데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잡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500번대 수선비였죠. 500번대 수선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문제 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세금 계산 수치래요. 이건 딱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외인 매출 전표 입력이죠. 자, 여기 있죠.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거래처에 지급하는 게 접대비잖아요. 접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서 기업의 임의지를 제고시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이니까 이걸 광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우리가 광고 때리기 위해서 하는 걸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광고 선전비는 매입세 공제가 되거든요. 이건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근데 특정 거래처에 지급할 목적이면 이건 매입세 불공이거든요. 그럼 회사가 메인 매출 전부 입력해서 불공으로 입력을 했나봐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보니까 불공을 해놨죠. 그럼 이건 불공이 아니라 우리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매입세 부담했고요. 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니까 유형은 매입 대비 과세. 그래서 유형을 바꾸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계 유형 혼합인데 원재료 아니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우리 회사 이미지 제공하는 광고 때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광고 선전비라고 하고요. 800번대 판매료 관리비. 그럼 대변에 우리가 이거 광고 선전비는 재고자산 매입한 게 아니니까 외상이면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유형. 자, 문제 6번 유형은 보니까 채권이 가장 큰 거래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채권, 채무에 대해서. 그럼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니까 말. 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다 찾는 거니까 엔터 2번.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길은 엔터 2번이죠. 그럼 여기에서 잔액이니까 여기 가장 큰 거 이렇게 하면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풍진상사고 잔액은 5,070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2번.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시효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갑니다. 1기 확정신고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찾으세요. 안 찾으시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 189만 5천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 물어보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다 하시죠?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3번 할게요. 자, 5월에 지출된 제조경비 중이니까 여기 500번대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월계표 가시는 거예요. 월계표. 왜냐면 우리가 어떨 때 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달끼리 비교하는 계정 과목을 달끼리 비교한 게 아니죠. 이 제조경비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비용 500번대 비용 얼마나 많아. 이거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월계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계표 가셔서 5월달 여기에서 제조경비 치시는 거예요. 여기 그죠? 제조경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있죠. 독립후생비 계정 과목부터 소모품비 여기까지가 제조경비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출된 제조경비 중 가장 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게 여기 합계가 되겠죠. 합계 비용의 지출액이면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전력비죠. 611만원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더블 클릭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에 전력비가 516번이라고 되어 있죠. 516번 전력비 이렇게 하시면 516번 전력비 금액은 얼마냐면 611만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95회차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